지금 대통령께서도 모사드처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정치인을 안 보내고 외교관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국정원장이 잘해서 이참에 저 아주 그냥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 그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어요.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는 사람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수십 년 동안 그 간첩 집단을 쫓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모사드처럼 만드는지 제발 좀 저렇게 내부 문건 들고 날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구조를 없애지 않으면 영원히 저러겠죠. 대통령께서도 저런 꿈을 꾸고 계시다고 하니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정보기관을 만든다고 하려면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내부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국정원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 터졌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터졌는데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네.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네. 큰일 났네. 지금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난주에 이 정권 교체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국정원 도대체 뭐 하냐. 자리 싸움만 하냐.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외교관 출신 국정원 원장을 거기 보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원래 국정원 댓글 수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 정치바람을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본인의 그런 확고한 신념에 따라서 정치권 인사가 아니라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 정치권 인사잖아요. 그런 사람 안 보내고 이 외교관 출신 김규현이라는 외교관 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인사안이 올라와서 제가를 했는데 대통령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인사가 굉장히 이 국정원장의 측근 전횡에 따라서 인사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래서 인사안을 번복하고 대기 발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인사 발령을 제가 한 다음에 번복을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 안에 세력 다툼이냐? 지금 그러니까 확실한 건 국정원의 위기입니다. 이게 지금 정권 바뀐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물갈이성 인사를 해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벌써 마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냐. 그래서 분석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보세요. 지금 윤 대통령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사드처럼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진짜 전문성을 가진 전문 첩보 조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외교관 출신을 보냈다. 그래서 모사드같이 인류 정보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분도 그런 결심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 작년에 가자마자 1급 보직 국장 27명은 전원을 대기 발령했고 이게 알려졌다. 여기까지는 이거는 이제 물갈이를 한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 가을에 기획조정실장이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기획조정실장이 넘버 2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안에 무슨 내부 싸움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그 검사 출신을 보냈잖아요. 검사 출신이 보내서 이제 좀 해결이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보면 그 당시에도 또 1급 보임자 20명, 2, 3급 100명을 대거 교체했다. 그러면 저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나? 그랬는데 이번에 사단이 난 거죠. 국정원장과 가깝다는 A씨라는 사람이 자기 가까운 사람을 주요 보직으로 승진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귀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이번에 했던 인사안이 대통령께서 재가를 한 다음에 다시 뒤집은 거죠. 다시 뒤집은 다음에 지금 이 A라는 사람이 3급이었는데 금방 2급으로 승진한 다음에 승승장구하다가 이번에 자기 포함해서 1급으로 승진시켜 놓는 인사안을 냈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이번에 면직됐습니다. 이 사람의 승승장구 1년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럼 A라는 사람 하나의 잘못이냐? 그 사람을 모르고 증명한 이 국정원장의 잘못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과도한 적폐청산으로 죽기 살기로 나눠진 파벌싸움 여파다. 한쪽이 정권이 바뀌면 숙청을 대규모로 하고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 그때 그 숙청됐던 사람들이 또 상대방을 숙청하고 그러면서 늘 있었던 문제다. 국정원을 정치 집단으로 만든 서훈, 박지원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중앙일보 기사는 문재인 정부 때 서훈,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을 망쳐놨다. 그래서 저거를 지금 청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꼭 필요한 싸움을 하는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게 뭐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은 더 심각한 위기다.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98년 김대중 정부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 민주화 되기 전에 기억나시죠? 그때는 뭐 민주화 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국정원을 막 권력 도구로 이용해 먹었죠. 그런데 저 민주화 된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저 뭐 무슨 내부문건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내부문건, 국정원 내부문건 이게 뭐냐면 국정원 내부에서만 돌아야 되는 문건을 누군가가 들고 튀었다는 얘기죠. 그걸 들고 튀어가지고 대통령 그 캠프나 권력자한테 갖다가 바치면서 실권을 얻는 그런 얘기가 98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쭉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계속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캠프가 만들어지고 대통령 후보, 대통령 당선자가 만들어지면 국정원에 있는 내부 문건을 들고 튀는 거죠. 누군가가. 가서 선을 대서 그거를 갖다 바치고 자기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을 확 청소하고 그리고 자기 사람 거기다 받고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 또 바뀌면 또 누군가가 가서 내부 문건 가지고 가서 튀고 그 이전에 숙청됐던 사람들이 복수 혈전을 벌이고 지금 이게 25년 동안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당시에 김대중 정부는 800명, 안기부 800명을 면직했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을 상대로 한 이 인적 정보망, 그러니까 간첩망이란 뜻이죠. 이게 완전히 붕괴했다는 거예요. 800명이 한꺼번에 잘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는 더 했고 이 박지원 이런 사람 완전히 그냥 비서실장 B씨가 인사 전횡을 했고 B씨는 지금 이번 사건의 A씨하고 마찬가지로 3급에서 1급으로 초고속 승진. 이번에 A씨도 이거랑 쌍둥이 케이스죠. 이번에 A씨도 3급에서 1급으로 저 쌍둥이로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가 정예화, 전문화, 과학화 되려면 원칙 있는 인사 시스템이 필요한데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러면 어떡하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나라는 이런 그 정보 관련한 그 수장이 5년 이상 재직한다. 그리고 요원들은 어떤 간첩단체 테러 조직을 추적할 때 10년 이상 끊임없이 추적한다.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조직 보면 엄청나게 집요하다. 이 사람들이 그 나치 전범 뭐 수십 년 동안 쫓아다닌 얘기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전문성과 계속성을 갖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지금 CIA 국장이 평균 임기가 3, 4년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통령 임기 내내 하는 거죠. 우리 국정원장은 평균 1년 반이랍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수장이 그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된다. 10수년 동안 정보 그 팀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 적국의 그 세력을 쫓아다니는 거는 우리나라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성을 유지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불가능하다. 내부에서 패거리가 이미 형성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정권 줄서기. 이게 지금 지난 25년 내내 그 국정원 내에서 문제라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전문성이 있는 시스템이 그 안에 있고 제대로 된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이 있고 왜 근데 여기도 왜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있는데 내부 문건 홀랑 들고 날라서 권력자한테 바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숙청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뭉개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일단 문정권 때 있었던 저 박지원 원장 때 뭐 있었던 이런 저런 사람들을 일단 어느 정도는 좀 내보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25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었던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이 지금 잠깐 나왔던 이런 얘기입니다. 국정원장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수백 명씩 갈려나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서로 복수열전을 하는 구조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은 내부 문건 들고 날르는 사람들은 내부 문건 들고 날라봤자 영화를 못 누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국정원은 또 저게 있대요. 계급정년이 있대요. 계급정년이 있으니까 승진을 못하면 잘리니까 어떻게든 승진을 해야 되니까 또 내부 문건을 들고 홀랑 들고 날르는 경우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성이 중요한 기관은 이런 계급정년이라든가 뭐 국정원장을 뭐 1년 만에 맨날 갈아치운다든가 수백 명씩 숙청을 한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보기관으로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우리 이 A씨라는 사람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차제 지금 대통령께서도 모사드처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일부러 정치인을 안 보내고 외교관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국정원장이 잘해서 이참에 아주 그냥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아예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어요.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는 사람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계급정년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지 검토하고 수십 년 동안 그 간첩 집단을 쫓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모사드처럼 만드는지 제발 좀 저렇게 내부 문건 들고 날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구조를 없애지 않으면 영원히 저러겠죠. 대통령께서도 저런 꿈을 꾸고 계시다고 하니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정보기관을 만든다고 하려면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내부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 아주 이참에 아주 쇄신을 근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간첩에 시달리는 나라잖아요. 중국 간첩도 많고 북한 간첩도 많고 지금 이런 나라에서 정보기관은 정말 인류여야 되는 거죠.